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시면 10만전자 빠르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내년에 장난 아니게 날아간다. AMD, 엔비디아, 인텔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꽤 화창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월요병에 걸리지 마시고 다들 여유롭게 스타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는 살짝 밀리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300원 정도 오르면서 72,600원 수준을 멋지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삼전후는 200원 빠지면서 66,500원 수준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형은 북쪽으로 가고 동생은 남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봤을 때도 반 정도는 오르고 있고 반 정도는 내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댓글창에 여러 사람들이 월요일날 폭락이 올 거다, 역사상 최대로 빠질 거다 등등의 여러 댓글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삼전이 하고 있는 사업과 무관한 이슈로 주가가 빠지는 것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폭락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부정적인 말만 뿌리고 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보통주가 4만원, 5만원 간다던 사람들도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투자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저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고 많은 데이터를 머리에 빨리 새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선행해 왔던 주식의 대가들의 철학적인 말들을 속는 셈 치고 빠르게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11월이 다 갔고요. 이제 12월 딱 한 달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테이퍼링 이슈도 나왔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도 다 나왔기 때문에 대중들의 심리도 이제 이런저런 악재가 나오겠구나 하고 심리가 다져진 상태입니다. 심리가 다져진 만큼 주가도 그만큼 땅을 다지듯이 다져지고 있고요. 설령 갑작스러운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팅팅볼처럼 빠르게 회복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70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무려 233%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말 초대박이 아닐 수 없겠고요.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부 판매량을 보면 갤럭시 Z 플립은 450만 대, 그리고 갤럭시 Z 폴드는 250만 대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플립 상품은 노트 상품 대비 출고가가 저렴하고요. 무게 부담도 덜하면서 쿠션 화장품을 닮은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이 되고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판매 호조세가 아주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 100%가 증가한 1,4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플립과 폴드 제품이
3분기 중에 함께 출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전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해 나갈 걸로 보이고요. 가격 경쟁력과 폴더블 폰에 대한 선호도 증가가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품의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올해 출고가를 40만원가량 내리면서 아이폰 최상위 모델과 출고가 격차를 줄였고요. 향후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도입할 신기술들을 갤럭시 S가 아닌 폴더블 스마트폰에 최초로 적용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술력도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크게 앞서 있는데요. 삼전은 올해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와 S펜 그리고 방수 기능 등을 최초로 지원해서 경쟁사들과의 기술력 격차를 크게 부각시켰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전략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더블 폴딩 폰이나 롤러블 폰 등을 먼저 출시하여 제품군을 다변화시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AMD와 인텔, 엔비디아가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AMD, 인텔, 엔비디아 등의 글로벌 칩 회사가 23년에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은 최소 1년 더 공급난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AMD의 수석 부사장은 반도체 공급이 22년 하반기부터 23년까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때 칩 수급 균형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올해 초에 공급난이 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22년까지 특히 그래픽카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 도시바도 최소 내년 9월까지는 병목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업계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업계 등의 생산 차질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악의 시기는 곧 끝이 나고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서 내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부족 상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품귀 현상을 겪으며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죠.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완성차 업계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등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미국의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포드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와 손을 잡았고 GM은 퀄컴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GM이 퀄컴과 손을 잡은 만큼 퀄컴의 의형제인 삼성전자에서 GM의 물량을 생산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로 편안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내년에 장난 아니게 날아간다.
AMD, 엔비디아, 인텔이 의미심장한 발언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